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분께 또 우리 시청자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결국 실패했어요. 네. 뭐 다들 쉽지 않다고는 했지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정도로 큰 차가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그만큼 컸고 대통령도 예측이 잘못됐다, 예측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세 차례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 써주십시오.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임을 물으려면 어디가 문제였다, 뭐가 문제였다. 뭐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책임도 묻고 신상필벌 원칙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을까? 이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쓰신 분 순서대로 들어주십시오. 네, 지석규 팀장, 지석규 센터장, 지석규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하셨는데 암흑 보고입니까? 네. 예. 대통령한테 보고 드린 계속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일주일이 좀 넘은 그날 발표한 일주일이 좀 넘은 그 전 시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저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알았거든요. 워낙 정보망이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도 정보망이 아니 저기 전 국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정보 들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알았다. 예. 어디면 현대 쪽에 일하는 제 친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저기 다 임원이잖아요. 예, 곧 퇴사를 앞두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우리가 거의 될 것처럼 뒤집으면 된다 이거에서 황당하다고 우리들이 자체 지금 그 기업에서 한 거는 10%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는 계속 보고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아무 보고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다 그게 제일 문제다. 그렇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제일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허위 보고죠. 예. 예. 아첨꾼, 예스맨 집단. 예.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 결국은 누군가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파악한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관료들 안에서도.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지. 이 정도 들었어요. 이 정도 들었으면은 우리 지석규 센터장님도 다 들었는데 누가 못 들었겠어요. 가만 있어봐요. 이거 뒷세?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부 관료들 중에서는 이게 파악을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 전날 투표 전날 프랑스 현지 언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20개국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하나 적은 119표를 얻었잖아요, 사우디가. 그러면은 파리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알려졌으면 우리나라에서 몰랐으면 그건 진짜 무능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직언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스맨들. 그래서 대통령 신기 맞추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믿고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잖아요. 그렇지. 막판에 파리까지 가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선에서 지금 보고한 그런 결과들이 다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지 묻고 일벌백계를 해야지 그다음에 2035년에 다시 뭐 추진을 한다는 것도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출구 전략 부재. 예. 저도 이제 뭐 앞선 두 선배님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다 이제 하나의 관점을 좀 더하자면 이탈리아에서는 좀 결과 나기 직전에 좀 발을 뺐더라고요. 일종의 뭐 물타기 좀 이렇게 그래, 초를 총리도 안 오는. 총리도 안 오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총력을 끝까지 다하다가 그 기대에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더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평창 올림픽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을 유치를 시도했지만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를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 그 이제 평창 올림픽을 뭐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물을 다 이게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실패할 경우에 대한 좀 출구 전략까지 함께 더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표님, 저도 한마디 좀. 네, 그러시죠. 아니 이거는 그냥 이번에 실패했고 유치 못했다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이 국정
이 개망신이 없거든요. 대망신. 대망신. 뭔 망신이든.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예. 과정을 짚어봐서 네. 이런 것이,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 국정 과정에서도 국내 정책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장성민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예. 대통령실의 미래전략기획관이 예. 주로 이 일을 전담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실 개편하면서 아예 그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지금 이 보도가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정부 부처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외교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총선 때문에라도 이제 장관들이 그만두는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 그런데도 이 박진 장관은 유임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경질적으로 또 기류가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박진 장관이 교체될지 안 될지, 교체된다 생각하시면 O, 예. 교체 안 된다 생각하시면 X를 이거 들어주는 거죠. 예, 들어주십시오. 네. 자, O냐 X냐 들어주세요. 두 분은 교체된다. 동그라미 들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송국권 대표는 교체 안 된다. X를 들어주셨어요. 자, 교체된다. 예. 저도 똑같은 이제 기사를 좀 접했었는데, 네. 원래 이제 유일하게 연임되는 들고 계세요. 예. 이러한 이제 장관이 박진 장관이었다. 근데 결과 난 뒤로 이제 이제 교체가 된다는 이제 보도가 났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 외교부의 문제도 함께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잼버리,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그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교체를 지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이게 사람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성과주의시더라고요. 어. 일 잘하면 끝까지 가고 일 못하면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인사 스타일로 보면은 당연히 교체가 이렇게 국제적인 대망신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교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서 대사들이 정확히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아니까 네. 자, 파악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 외교부에서 체압을 해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뭐 미진한 부분은 다시 가서 또 더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예. 외교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이거 모릅니다. 이게 부실 보고가 됐는지 정확히 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누군가 예스맨들이 그냥 뭉갠 건지 아직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거 살펴보고 나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X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은 이 협조 선상에 있어요. 협조 선상이고 네네. 직접 한 건 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정부와 민간 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민 박형준이 그 네. 위원장님은 네. 시민 유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책임 물을 거 그리고 또 그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성민 이런 데서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위원회. 네. 그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묻고 나서 그 협조 라인에 있던 사람은 책임을 물으면 모르는데 네. 이 사람들 그대로 두고 협조 라인에 있는 사람 책임만 물으면 그 납득이 안 가죠. 지금 반박하겠습니다. 반론하세요. 예, 반론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교부에서 이 송 대표님 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왜 갑자기?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해서 저도 예, 제가합니다. 예. 사실은 외교부에서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정보가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저도 모르는 정보인데. 우리 성국권 대표가 정보에서 네, 이 잘 주석기 모르죠. 대표한테 지네요. 지금 네. 밀리시는 거. 근데 그 정보가 확인됐는지는 몰라요. 그거까지는 제가 외교부 직원은 아니고 그런데 예.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실제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뚫어내는 게 박진이거든요. 정치인이니까요. 박진 장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성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등에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반드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러면 교체돼야 됩니다. 근데 박진 장관은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그럼 교체 안 돼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 보고를 했는데 아니, 장관이 다 파악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체- 하고도 지금 못했으니까 유치 실패했으니까 이제 교체돼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박진 잘 장관은 헷갈릴 저희가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해보면은 네. 정말 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완전히 망가뜨린 그 미국 그 대미 관계, 예. 일본 관계, 네. 뭐 전부 다 지금 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박진 장관은 그런 공도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자리에 나가라 하는 거는 저는 좀 가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 그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연출. 아니,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자기가. 아니, 진짜 가끔 이게 저도 그거는 왜냐면 수십 년을 하는 바람에 그게 잘 통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세요. 먼 벌은 나 못 준다고. 예. 그렇게 남아서 그렇어요. 그래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조금 심각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국회가 정말 대충돌 전야였는데. 네. 근데 충돌 안 해도 되게 생겨버렸어요. 네. 예, 이동관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재발의했습니다. 재발의 아시죠? 그냥 재발의도 아니에요. 예, 재발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지독한 것들이야. 복붙 잘못해가지고 예, 복수해서 예, 붙이기. 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제재 발의를 했는데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보도가 네.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관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심정이나 네. 또 그 사의를 그래도 한두 시간은 아마 고민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사의를 수용한 그 심사나 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네. 지금 여러분들 한마디 해 주신다면 아, 예.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오자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화이팅은 6자네. 6자네. 이거는 이동관 화팅 그러면 5자가 됩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정 운영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의 표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너무 유치하나요? 뒤집기 한 판. 예. 전략가 동관. 그리고 살신성인하고 느낌표. 예. 아니, 2개씩 쓰면은 뭐 상품이 더 갑니까? 아, 틀려가죠. 최고의 석 달. 최고의 석 달. 아, 그렇군요. 자, 최고의 석 달. 저기 제일 낫네. 네, 제일 낫네. 제가 참 저는 한 1년 일하신 줄 알았는데 세보니까 한 3달하고 살짝 며칠 정도 넘겼더라고요. 예. 그만큼 참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로 한 일이 많고 네.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생각난 비슷한 사례가 그 임성근 부장판사를 향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이제 추진을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너 안 된다. 너 사표 못 받아준다. 너가 나가면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난리치는데 널 어떻게 내가 받아주냐. 해서 지금 그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받고 이제 기소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탄핵을 난리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진 사퇴를 이제 하는 상황. 당시에 그 김명수가 그러한 일로서 무리하게 탄핵 사표를 거부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또 언론의 위기를 또 받게 되는 이러한 또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네. 최고의 석 달이라는 이 모자하고 설명하고 약간 좀 맥락은 안 맞지만 하여튼 최고의 석 달을 잘 보냈다. 네. 예. 전략가 동관. 예, 우리 윤석열 정부 내에서 또 예. 자유우파 내에서 최고의 훈장 같아요. 전략과 동관. 아하. 한마디로 민주당의 전술을
완전히 내년 총선 때까지 이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저는 전략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밑에 또 오자한 건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른 것 같습니다. 살신성이 냈다. 네. 네. 그 위에 참 잘했어요는 내가 이동관 선배한테 그 위원장에게 해주는 말이고.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뭐 나 어떻게 되든지 저번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헌재 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한 달 안에라도, 한 달 안에라도만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럼 그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다시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리를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했다는 거고 밑에 제가 뒤집기 한 판은 제가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것이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정석 그 수원지검 차장에 대해서 탄핵을 지도하니까 발령을 내버렸잖아요. 대중고검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을 했어요. 이재명 수사팀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닭 쫓던 뭐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뭐 좌파 지형, 기울어진 그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관을 아웃시키려고,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던져버리니까 시킬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통위원장 누가 곧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또 바로 활동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 허탕, 민주당은 허탕 쳤다. 그 탄핵 가지고 허탕을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알겠어요. 그 닭 쫓던 게 뭐예요? 개인가? 개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딱 띄웠으면 괜찮아요. 닭 떴던 뭐 하고 나중에 개. 아무튼 우리 송 대표님 다시 봤습니다. 예. 이동관 저 위원장이 선배세요? 언론계 선배죠. 언론계. 그러니까 언론계 선배인데 후배시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그런 거 보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선배한테 개겨도 저렇게 개기는구나. 요즘 다시 봤습니다. 제가 제 손주한테 손주가 3살인데 이 말을 자주 해줘요. 갑자기 생각나. 그래서 버릇이 들어서 아무나 보고 이제 참 잘했어요. 여기 아까 우리 댓글에는 그 이동관 사태가 네. 김기현, 장제원 사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대단하시고. 그 김기현이 시급하겠네. 예. 이동관 사태 반대하겠는데 당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들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들의 오자 토크를 이제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 선정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그냥 진짜 복불복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할게요. 힘내세요 짱. 사퇴 잘했다. 상남자 동관. 신의 한수다. 총선 나오셔. 다음에 봅시다. 대통령실로 오직 국가만. 이동관 공천 최고의 동관. 국회 지름길 재임명 정답.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대의의 결단. 민주당 폭망. 찐 나라사랑. 더러워 안 해. 이동관 멋짐. 용산으로 가. 난세의 영웅. 진정애국자. 짜밍 헛발질. 이동관 짝짝. 이걸 하겠다. MBC 가자. 그것도. MBC 사장. 이동관 완승. 탄핵 정치 끝. 총선을 구한. 역공 맞았다. 너무 멋져요. 닭 쫓던 개딸.
예, 예. 야, 이런 걸 우리는 왜 생각을 못하지? 멸공 이동관. 자, 계속 할까요? 아, 네, 그, 예,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예. 저는 하나. 두 개 다 나왔어요. 저도, 예. 아, 두 개가, 우리- 두 개 오른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잘하시네. 예. 자, 이제 세 분이 의논하셔서 네. 저희 이 아시아투데이 3개월 구독권 드릴 두 분 선정해 주세요. 네. 자, 닭줬던 닭줬던 개딸은 닭줬던 예, 개딸 좀 만장일치. 네, 이건 만장일치. 닭줬던 개딸. 네, 예. 예. 자, 그리고 한 번 더. 저 추천은 이제 자밍 헛발질. 비슷하네. 예. 자밍 헛발질. 예. 저는 이제 더러워 안 해. 더러워 안 해. 그것도 하는 거. 들어가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저는 이제 결정권. 예, 저도 짜밍 헛발질로 동그라미 자밍 쳐놨습니다. 헛발질. 예, 여기 자, 그럼 동그라미 자밍 똑같이 헛발질로 쳐놨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닭줬던 개딸. 그리고 짜밍 헛발질. 이렇게 짜밍이 한마디 했어요,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헛발질이네,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기자들을 물어보면은 또 예. 국가 균형 발전은요, 이러고 말 텐데, 정말 뼈아팠나 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두 분 저희들 오자 토크에 네. 선정되셨으니까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들 주소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뭐 좋니 어쩌니 그러면서 예. 최재형이라는 자가 네. 이 그 불법 도둑 촬영을 했어요. 도찰. 예, 불법 도둑 촬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 도찰 자체가 불법 행위거든요. 네. 예, 그 길거리 가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몰래 하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불법 도촬영입니다. 이 도둑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울의 소린가에서 뭐 이렇게 틀어주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네. 이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예. 필요하냐, 무시해도 되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무시해도 돼? 그러면 X를 들어주세요. 자, 필요 없어, 필요해. 아니, 자, 아니, 이거? 질문을 잘 이해를 못, 아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아니, 다시. 자, 대통령실에서 예.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네. 이 서울의 소리가 지금 막 불법 도찰을 한 그 네. 영상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해야 되면은 동그라미. 아, 예. 안 해야 된다 그러면 X. 예. 들어주세요. 아, 예. 두 분 다 안 해야 된다. 예, 저는 안 해야 오늘 됩니다. 두 분이 짜신 거예요. 아, 네. 아니, 그건 그래서 전혀. 자꾸 반대로 가려고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안 해야 됩니까? 그 도찰을 제가 그런 걸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도찰을 늘 해보고 네. 이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 제가 왜냐면 도찰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도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도찰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예. 왜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는 순간, 예, 이 민주당과 개딸들이요. 거기에 말꼬리 하나하나를 다 붙들고서 끝까지 이슈화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하.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잘못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가야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고 가버리기에는 이게 지금 두 가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도찰, 이게 그 전에 또 그 7시간 녹음 파일도 한번 있었잖아요, 대선 때. 예. 그렇게 똑같은 수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네. 수법을 여기 손목책에다가 카메라까지 만들고 그 명품을 또 서울의 소리에서 사가지고 그 목산차 다 줬대잖아요. 그래요? 완전 기획을 해가지고 이 함정에 몰아넣은 건데 그 부분은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처벌받은 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진짜 받았는가 이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녹음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이제 그 간행적으로 그런 시절이 있어요. 기자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걸 가세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면전에서. 그렇지, 면전에서 진짜 면박 주듯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주로 온 사람이 얼마나 송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는 나중에 이제 경우가 근데 돌려주려고 하다가 잊어먹는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그 코멘트에 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지 말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려주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한쪽에서 보도가 나오는 거는 반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면 안 된다. 예. 참 이번 이슈는 정말 그 좌파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저는 좀 총선 직전에 터뜨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기에 터뜨렸다는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재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표까지 올라왔다.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언론의 화제 돌리기용으로서 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네. 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도 공개됐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공개됐지만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여론은 뭐야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김건희 여사 녹취록은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이거 빨리 내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래요. 왜냐면 뭐 줄리설 뭐 이런 게 난 그런 거 말도 안 돼. 오히려 해명을 해준 꼴이 됐고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기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 왔고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 진영에서는 역시 윤석열 이런 이제 또 뭐 전환의 기회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 녹취록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을 해서 또 한 번의 뭐 이런 언론에 또 보도가 나는 것보다는 국민들끼리 판단하고 과연 이러한 녹취록이 불법 녹취인지 아니면 합법의 녹취록인지 그걸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견들은 다 하나같이 좌파들의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송국권 대표도 먼저 전제로 그런데 이걸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뭐 명품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명품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번에요? 네, 이게 뭐 30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300만 원짜리 명품이면 어떤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웃어요. 그게 무슨 명품이냐고. 예. 300만 원으로 살 명품이 있나요? 한참 웃다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300만 원으로 명품을 사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우치. 명품 가방이 아니고 파우치.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무슨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그걸 뭐라 하죠? 미끼 상품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이 명품은 보통 그 10배 이상 가격이래요. 기본이. 전문가 말이 명품이라고 부르려면 그 10배 정도 가격이 시작되는 시점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갖고 싶은 젊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미끼 상품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가 있대요. 예.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뭘 미끼로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대폭 개편했는데 그 2실 6수석 체제를 3실 6수석 체제. 근데 수석 한 명은 아직 임명을 안 했어요. 앞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과학 기술.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6수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책실이 결국은 부활된 셈입니다. 네. 전 정권 역대 정권에서는 되게 정책실이 있었어요. 김병준 위원장 있잖아요. 네. 김병준 위원장도 노무현 때 정책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를 최대한 슬림하겠다고 해서 없어졌던 건데 이제 1년 한 7개월 만에 이제 이걸 다시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실 부활. 네. 그리고 이관섭 실장 임명. 네. 이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네.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자, 다 잘했다. 네, 송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김대기 실장도 그때 이명박 때 정책실장이었어요. 네. 김대기 실장도 하고 그 정책실을 그러니까 설립만 한다고 해서 정책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실까지 막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관섭이라는 개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이관섭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번에 그 국정기획 수석을 하다가 바로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이 이관섭 굉장히 이렇게 조정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수석은 차관급입니다. 수석은 차관급인데 실장은 장관급이죠. 장관급이죠. 예. 장관급이니까는 지금 각 부처 이렇게 조정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는 정책실 부활뿐이 아니라 저는 또 민정수석실을 좀 부활을 했으면 하는. 민정수석실. 예, 왜 그러냐면은 민정수석 제가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 역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국 같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해서 울산시장 선거만 개입하고 한 거지. 예. 민정수석 순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네. 친인척 관리나 이런 것도 지금 그때 조국 때 문다혜씨 의문의 태국으로 이주해버리고 현역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눈 감아버렸잖아요. 그때 조국이 이 각상도 의원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하니까는 해외에 잘 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말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정적인 건 있지만 민정수석실이 알겠어요. 제대로 활동을 하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드리면은 이재명 벌써 구속됐어요. 그거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할 것까지 다 얘기를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길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것 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웃긴다는 거예요. 예. 검찰공화국인데 민정수석도 없는데 무슨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니 민정수석실도 부활하자는 말씀을 하신 김에 저도 한 가지 잠깐 덧붙일게요. 그 제2부속실도 빨리 부활해야 되겠어요. 제2부속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사인입니까? 공인이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는 공인이잖아요. 그런 공인에 대한 합당한 보좌와 관리를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해야죠. 네, 그거는 좀 그거까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의견이시지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뭔가 지금까지 대통령실이요. 우리 국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관들의 각계각진으로 그나마 방어를 했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국정 상황 전체의 이 각 부처를 통괄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게 정책 부분에서 이번에 바로 생겼기 때문에 잘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생 현장의 정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경우에는 3대 개혁에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걸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실이 이제 또 더 필요가 높아졌고, 특히 이전에 69시간제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이 이게 삐그덕거리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댓글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들께 부탁드리는 건데 욕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설은 하지 마시고 칠자 토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자 토크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꾸 신당을 블러핑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자꾸 뭘 신당 만든대. 그래가지고서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네. 이 이준석이한테 여러분 지금 딱 만났다.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7글자로 써주십시오. 욕을 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속어는 괜찮죠. 예, 속어 욕은 안 되고. 그렇죠.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말 대신에 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자, 그리고 자꾸 마이크 음향 지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스태프들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자, 7자 쓰셨습니까? 들어주세요. 네. 예, 우리 성국권 대표님이 제일 빠르시네요, 오늘. 자, 먼저 해설해 주시기 이야기 하라며요. 예. 어디서 배워먹은? 이게 이준석이 한 이야기예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부모 이야기 했다고. 라디오에 나와서 그것도 자기 아버지 뻘인데 인유한 위원장이 딱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보다 2살 적어요. 네. 어디서 배워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뻘 인유한에게. 그것을 제가 되돌려 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먹은.
자, 또 바꾸신다고요? 아니 바꾸는 거 아니고 다 그 본인도 과거에 그 장재원 의원에게 삼성 간호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것도 삼성 간호. 집안 아버지 부모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사람이 자기 그 부모 이야기했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이런 말을 했어. 그냥 그러네요. 대답을 주는 자, 거죠. 공갈 뺑기 지겹다. 예. 아. 이 블러핑을 예.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전문 영어로 번역하면 공갈 뺑기다. 예, 그 공갈 뺏기 이제 지겹다. 그 말이야. 이게 우리 번역입니다. 욕 아닙니다. 예, 그래, 맞아요. 예, 예. 근데 번역만 하시면 7자 토크가 되나요? 그러네요. 하여튼 지겹다. 예. 네. 예. 참 이준석은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활할 기회가. 특히 그 지난번 지방선거 압승하고 나서 그냥 모든 직을 내려놓고 차라리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뒤늦게 돌아왔으면 아마 우파 진영의 그 국민들이 또 한 번에 뭐 기회를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또 손을 내밀 때, 그때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고 쳤지만 지금에서라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두 번째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하.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제 기회도 없고 실체도 드러났고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모든 게 다 덮여버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회 줄 때 잘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간. 예. 우리 시청자 7자 중에서 두 분을 네. 골라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앨리스님부터 시작할게요. 정신 차려라 준떡. 아니, 그거는 좀 왜 준석이를 준떡이라고 쓰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지구는 언제 떠나? 지구를 떠난다며. 이건 또 지가 한 말이지. 예, 지구를 떠나겠다고 윤석열 했죠. 대통령 되면 예. 지구를 떠나겠다고요. 지구를 떠난다며.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 떠나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네. 예. 자. 아이고, 여기도 엄청 많이 하셨네. 자, 잠깐만요. 어디서 다시, 자, 여기입니다. 하버드 졸업했냐? 내 주제를 알아라. 지구를 떠나거라. 국힘을 떠나거라. 뭐 지구까지는 놔두고 국힘을 떠나거라. 성상납은 팩트지. 네, 성상납은 팩트지. 이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욕하지 말라니 참. 쓸 말이 없네. 욕하지 말라니 참. 그 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노? 잠깐. 아버지 뭐 하시노? 이호성 배우 막 때리면서 친구. 그 담임 선생이 때리면서 하죠. 아버지 뭐 아버지 하시노? 뭐 하시노? 네. 건달입니다. 했더니 지 놀리는 줄 알고 진짜 두들겨 패다가 진짜 근달이었는데. 예. 자, 서가 짜져 있어라. 야, 약속 지구를 떠나라. 이거 8자네. 7자가 안 되네. 예. 7자 토크 해야 됩니다. 7자의 토크. 예. 부모 욕 먹이지 마. 개인 택시나 해라. 과거에 택시 체험한다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인성부터 갖춰라. 부모 욕 먹이지 마. 이거 7자네. 예. 부모 욕 먹이지 마. 조용히 좀 살아라. 준석 했어 안 했어? 뭐 음식을 잘 예. 아버지 뭐 하시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유성 호텔로 가라.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싸가지가 바가지. 마이너스 삼선당. 마이너스 삼선당.
자, 졸업장은 어디 있니? 자,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쭉 내려가는 중입니다. 철이 들까요? 아니요. 그래? 자문자라 맞았어요. 철이 들까요? 아니요. 일곱인가요? 7자. 철이 들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예. 북한 위성 타고 가. 기회 줄 때 너 나가. 자, 이렇게 5자가 어렵습니까? 7자가 어렵습니까? 둘 다 쉬워요. 아, 둘 다 쉬워요? 이번에는 제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어디서 배워먹으면. 이제 세 분이서 의논해 주세요. 예. 우리 아시아투데이 3개월 구독권 드릴 두 분의 시청자를 뽑아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욕하지 말라니 참인가? 표가 있어요. 뭐 괜찮네. 그거 욕하지 말라니 그건 하나. 예. 참. 예, 예. 얼마나 이렇게. 예. 자, 욕하지 말라니 참. 참. 예, 그거. 네, 예. 네, 당첨되셨습니다. 또 한 분. 똑같은 분이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 원래 뭐 하시노? 그거는 같은 분이 많았나요? 그런 많을 경우에는 맨 먼저 하신 분. 아, 그러면은 전 아버지 뭐 하시노가 좋은 거.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하시노. 예, 그게 예. 원래 그 이야기 했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그 말 나와요. 그 말 들어요. 아, 그래?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송국권 대표님을 그거가 전 아까 참 좋던데. 국힘을 떠나거라 하는 게 아, 그래? 지구를 떠나거라. 뭐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금 국힘 좀 국힘 빨리 먼저. 좀 떠났으면 아.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국힘을 떠나거라. 뭐 그럼 네. 그럼 그렇게 할까요? 국힘 예, 떠나. 좀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힘을 떠나거라로 하겠습니다. 욕하지 말라니 참. 이분하고 국힘을 떠나거라. 이 두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아시아투데이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네. 혁신 안 할 거면 내가 할 거니까 네. 공관위원장을 달라. 예, 예, 예. 2시간 만에 김기현이가 싫다 그랬어요. 예. 자, 2시간 만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벼랑 끝에 서게 됐어요. 예. 이 김기현의 선택이 옳다 생각하면 동그라미, 잘못했다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옳다가 2번, 김기현의 선택이 옳다 2번, 틀렸다가 1번이네. 계속 갈리네. 그러네요. 자, 그럼 옳다부터 우리 송기호 대표. 일단은 저는 자, 들고. 아, 네, 네. 이현 위원장의 경우 그 공관위원장을 요구한 그 자체가 실제로 나한테 그 자리를 나 줘라 내가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로서 나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마지막 이제 선전포고라고 보여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김기현 대표가 이걸 또 받아주는 것도 좀 서로가 주는 길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인현 위원장은 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전을 다하고 또 공관위원장은 또 다른 분이 해야 인현 위원장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 달라는 주장을 거부한 것은 옳았다. 네. 저는 당연히 안 받아야 된다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현 혁신위원장 저 다음 주에 혁신위원회 해체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해체. 그래서 둘 다 같이 논개로 같이 죽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 폭파시켜야 된다. 그걸 갔으니까 잘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폭파시키고 국민의힘 지도체제. 그리고 새 출발해서 비대위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인유한 위원장 그 공관위원장 제안 잘했고요. 또 김기현 맞죠? 김기현이 거부한 것도 잘했고요. 예. 그래서 다 그냥 작살내라. 둘이가 짜고서 농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둘 다 폭파시키자.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자, 저기 송 대표님.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이렇게 나에게 달라 셀프 추천한 거 가지고 좀 전략적이다, 벼랑 끝 전술이다고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벼랑 끝 전술이면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 혁신위 안에서. 그런데 혁신위 위원을 제가 만났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안에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공관위원장을 내가 벼랑 끝 준수로 내가 달라고 하겠다. 이게 전략이었으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 개인 욕심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즉각 노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월요일까지 해답을 달라고 했으니, 뭐 기자들 반응이 필요하면은, 공관위원장 뭐 여러 분 좋은 분을 모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분 뭐 검토 대책이 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악감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럼 양쪽 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해서 제가 X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려놓으시고요. 인요한이 진짜 이 요구를 왜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 정치판에서는 처음 보는 아주 이상한 괴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혁신안을 만든다고 다 이제 뭐 공천 문제도 들여다보고 해서 뭐 3040에게 비례대표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해왔잖아요. 해오니까는 그 연장선상에서 업무 연속성에서 자기 생각에 업무 연속성에서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던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겁니까? 그리고 또 그게 마지노선을 친다고 또 자기가 뭐 서대문에 출마 안 하겠다고 그거 달라 이랬잖아요. 서대문 출마 안 한다는 건 제가 이 포럼 시작할 때 한 3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때라도 빨리 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김기현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서대문 출마 안 할 테니까 공관위원장 줘. 그럼 그동안은 서대문 출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관위원장의 무슨 의도가 있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즉흥적으로 했든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그 국민의힘 혁신의 과정이 조금 희화화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 시점에선 자꾸 살라미 전술이거든요. 충격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좀 그만하고 어떻게 좀 잘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희화화되는 거잖아요. 예. 이 지금 인요한이 자꾸 돈키호테처럼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걱정. 이거 더구나 이게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무겁냐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마치 무슨 뭐 물건 흥정하듯이 언제까지 답해라 뭐 그거는 어쨌든 김기현이가 이걸 즉각 거부한 것도 좀 황당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인요한이 완전히 여의도 문법을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의도 사투리를. 여의도 사투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김기현의 자업자득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아니 이제 와서 자기가 영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당대표가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만나갖고 힘 잔뜩 실어주고 정권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인요한이를 키워가지고 인요한이가 낸 혁신안을 어떻게든 책임 있게 받아줘야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걸 뭐 2시간 만에 마치 이 김기현의 워딩도 그렇잖아요. 공관위원장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인 욕심 내는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러면 인요한이가, 어떤 사람이나 다 개인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해버리면 인요한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러니까 당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태흠 지사가 훈수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농계작전. 농계작전 이야기를 했죠. 그냥 확 껴안고 다 죽어라 같이. 이게 이제 김태흠이 인요한한테 조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인요한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김기현의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요. 4일까지 대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할게. 그리고 대답을 먼저 해버렸어요. 싫다. 인요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관식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참 이거 글자 몇 글자죠? 상관없어요. 아, 예. 참 이게 보통 이제 정치는 이제 금도가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게임처럼 예측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저 종북주사파의 이재명이 같은 자, 이 초유의 이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이유는 좀 다르지만 이 인유한 같은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김기현이 같이 진짜 뻗대고 버치는 사람도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금 주름 잡고 있어요. 자, 들어주세요. 인유한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 곁으로. 환자 곁으로. 여론도 신경 썼으면. 혁신이 조기예산, 순천으로 낙향하라. 환자 곁으로. 예. 지금 환자 곁에 있다가 왔었잖아요. 예. 실제 지금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 그 논계는 그때 거기서 뛰어내린 거거든요. 절벽에서 네. 우리가. 네. 근데 절벽 옆에 그때 아시나요? 정자가 있었던 거. 정자 있었죠. 예, 정자 폭파시켜버리고 뛸 필요도 없다. 그러고서 환자 곁으로 가라. 그런 생각입니다. 환자 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곁으로 가라. 뭘 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환자 곁으로. 그런데 예, 여론도 신경 썼으면. 그 초기에는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그 여론이 제 생각엔 한 7대 3으로 되게 우호적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좀 한 5대 5까지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를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당에 네. 반대하면서 24시간 집회도 열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은 열심히 일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뭐 당을 해체하는 걸로만 한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이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 우파 지지층의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함께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섬세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혁신이 조기예산. 조금 전에 그 고 박사님께서 희화화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그 무서운 겁니다. 이게 혁신위원은 정말 당을 한번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그 혁신이 자체가 희화화되어 버리면은 이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희화화됐고 그리고 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이미 답을 내놨잖아요. 네. 김기현이 바로 답 내놨지 않습니까? 거의 2시간 만에 답 내놨으면은 그냥 5일까지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해산하는 게 맞죠. 해산하고 본인은 좀 인품은 있고 하지만은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고 박사님도 정치는 아닌 것 같아. 네, 제가 그랬죠. 네, 정치는 아닌 것 같아. 뭐 인품하고 정치 다릅니다 이거. 인품이 좋으면 정치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정치는 이제 그만 좀 접으시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하던 일로 돌아갈 그건 저랑 똑같은 환자 거. 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것은 순천 낙향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예. 순천 촌놈이라고 하시니까 예. 그 순천함으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말이 돼. 예. 그리고 순천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환자 곁으로 가든지 해야지. 바로 환자 곁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너무 좀 얄팍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그 국민적인 평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뭐 나쁘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개 중에는 인유한 같은 사람이 차라리 공관위원장을 하는 게 어떠냐, 진짜로. 인유한 위원장이 제안하기 전에. 네. 그렇죠. 예. 인유한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어떠냐. 네. 저쪽이 진짜 당혹스러워 할 거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이미 안 되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순서상 공관위를 먼저 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대위를 띄워야 되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당에서는 12월 중순 전에, 그러니까 요 한 열흘 상관에 네. 공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안팎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이요? 써주십시오. 사람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거 너무. 이거는. 쓰실 분 없으면 고성욱 박사님 쓰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진짜. 저를 쓰라고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예. 진짜 썼으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썼던데. 빨리 고치세요, 그럼. 두 사람 쓰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써야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두 사람도 세 사람도 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리고 제 이름은 쓰지 마세요. 네. 네. 써도 안 할 사람을 자꾸 써서 뭐합니까? 자, 여기 김문수, 원희룡 이런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김문수, 원희룡. 이동관도 이름이 올라왔어요. 김문수 이름이 여럿 올라오고 있고 한동훈 이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제 이름 쓰지 말라니까 진짜 안 쓰시네. 자, 보겠습니다. 김문수, 김병준, 김한길, 안대희, 김황식, 김무성. 예. 5명. 제가 예.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진짜 네.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후보 평에 나온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MZ 시각에서 볼 때는 예. 상당히 청년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 끌리는 이런 분들은 좀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이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아까 나온 것처럼 차라리 뭐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좀 아예 색다른 좀 이렇게 후보에 없는 분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어요.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이 팻말을 잘 읽으셔야 되네. 그러니까 이 공관위원장은 김병준, 김한길, 안대희, 김황식, 김무성은 안 돼. 이런 뜻이네요. 자, 김문수 두 분이 김문수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스타일이라고 썼거든요. 예.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여기서 상당히 좀 노동개혁하는데 매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에 김문수 공관위원장은 공심위원일 때죠. 공천심사위원회일 예. 때 그때 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 칼을 진짜 잘 썼거든요. 네, 그때 잘했어요. 예, 잘 나갔다는 그 평가가 여의도 정가에서 계속 있습니다. 김문수 공심위원장이 모범적이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눈치 안 보고 당장 당 대표도 칠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문수. 예, 공관위원장 하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기준과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치를 알고 당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찌르거든요. 온갖 쪽을 공천 달라고 이런 걸 단호하게 딱 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이제 누구 공천하고 말아야지 지금의 이제 민주당과 좌파로 기울어진 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거를 인물들이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위원장님을 네. 저기 댓글에 김황식은 어떤지 하면서 저의 의견을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지석규 대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에 안 맞아요. 정치 사람을 잘 몰라요. 이 국민의힘과 자유파의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안 됐다. 좋은 분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이름도 나오고 원희룡, 김한길, 안대호도 있네요. 김문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김문수가 공관위원장을 하면 뭘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람 발굴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특히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망쳤던 그 공천 과정 있죠. 이런 걸 완전하게 다 일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뽑았다 저기 뽑았다 온갖 타협하고 자기 사람 넣고 김문수 위원장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 사람 막 두고 사적 감정으로 넣고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일단 인류한 위원장이 못했던 걸 할 수가 있겠죠. 김문수를 하면은 당장 당대표 공천에서 날린다든가 뭐 지금 뭐 그렇죠. 3선 이상 뭐 한다든가 그럼 아무도 말 못하죠. 한다든가 그 인류한 위원장이 못한 걸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도 거기다가 뭐 무슨 토를 못 달 겁니다. 김문수. 김문수, 제가 오랫동안 김문수 위원장하고는 가까운 선후배로 지냈는데, 제가 김문수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있잖아요. 저는 2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집요해요. 그러니까 집요하려면 목표가 딱 하나여야 돼. 네. 이것도
이것도 막 이렇게 챙기는 게 여러 개가 생기면 집요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분산되니까. 이 사람은 한 건에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진짜 한 돈만 팬다가 딱 맞아. 김문수는 뭐 하나가 딱 휘리 꽂히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딱 되는 순간 공천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옆으로 다 제쳐져. 근데 공천은 이기기 위한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천할 거냐.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게 김문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외골로 가면 참 고치기 어려워. 저 지난번에 그 대구 출마할 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틀어지면 빨리 그때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버리면 막 외골로 가래. 근데 방향만 제대로 딱 잡으면 진짜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유파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하려면 공천 혁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방향을 딱 주고서 당신 해봐라. 하면 뭐 진짜 바늘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단단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윤핵관이 그러니까 윤친윤이 아니라 더한 사람도 그 앞에 입도 뻥끗 못할 거예요. 눈 딱 크게 뜨면은 조용히 집에 가서 아마 마누라한테 여기 무슨 감히 김문수한테는 대통령 측근이나 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힘좀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좌파들도 까불지 못하거든요. 김문수는 목숨 걸고 이 혁명가로서 한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 그럼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별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이 김문수가 공관위원장 올까봐 겁을 낸대요. 오히려. 그런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계속 있으면은 절대 공관위원장 안 시키죠. 김기현 대표가 있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그 황교안 대표 때 그때도 그 대대적인 공천 혁명을 통해서 총선 승리하자고 하면서 공관위원장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국민 추천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고종국 박사님 많이 올라갔었어요. 저하고 김문수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112를 막 다투셨. 근데 둘 다 안 됐잖아요. 안 되고 김영호라는 자가 나타나서 선거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김문수 공관위원장 막 이걸 띄우는 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길로? 오히려 안 되는 길로. 지금 그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분이 이 김문수를 추천하셨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쪽 얘기는 대충 짚어봤어요. 짚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쪽, 종북주사파 쪽의 상황도 이게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저들은 워낙 진영 논리에 투철해가지고 절대, 죽을 짓은 안 한다. 분열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바고 알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재명이가 워낙 별종이라 가지고, 도저히 저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낙연이가 마침내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낙연의 말이 아주 이게 셉니다. 이낙연 치고는 엄청 센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언론계 아시죠? 동아일보 정치부 과거에 같이 출입했습니다. 그래요? 민정당에 같이 출입했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초임 기자였고 거기는 아마 정치부 민정당 팀장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같이 출입했는데 그 별명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기름장어? 그런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뭔가 결심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낙연을 좀 아는 사람은 이낙연의 워딩을 보고 이제 판이 시작되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낙연이 언제 전면에 나설까? 이미 나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과 전면전을 벌일까? 이 이낙연의 행보 또는 비명계, 반명계 또는 친명계의 행보라고 해도 됩니다. 반 이재명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관식으로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에
제한 없이 예측해 주세요. 네, 밥값 안 내기로 유명하다는 썰도 있답니다. 기자니까. 기자는 당연히. 아니, 옆에 기자분 계십니다, 지금. 아니, 네,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일본 특파원 할 때 예. 제가 일본 출장 가서 밥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기자분들 만나서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은 없고, 제가 다 사가지고. 그래서, 제 짧은 경험에. 아니, 그럼 저도 경험 얘기해야죠. 예. 저는 뭐 기자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제가 밥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왜 기자들이 그렇게 밥을 잘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뭐가 덕이 되면 밥을 사줘. 그렇구나. 자기가 배우는 게 있으면 밥을 사는데. 아, 그래요?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빼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밥 안 사줘요. 아시겠나요?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닌데, 매일 저한테 뽑아 먹은 거 보니까 저는 독이 됐나 보요. 그러니까 뽑아 먹은. 네. 그, 우리 지석기호 대표가, 네. 푸근하셔서 그래. 그런 자, 들어주세요. 네. 이미 나섰다. 민주당 패배 이후 연말 거사설. 아, 이게 다 세 분이 다 다르게 보시네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나섰다. 예. 아니, 지금 방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낙연이라는 인물, 그 선배, 그 됨됨이가 기름장어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지금 발언이 저게 이낙연이 발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겉으로는 혹시 모르지만 물밑에서 다 작업하고 이낙연이 선포만 한 거다. 지금 선포를 하고 나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나섰고요. 뒤로 작업하는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지 여러 신당 등등 작업까지도 고려해서 다 지금 작업을 물밑에서 짜고 있다. 이미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에 연말에 거사할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이 12월 1일. 예,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네. 정도 남는데 제가 듣기로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요. 어. 플랜 A는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은. 아하. 근데 이제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요. 예. 구속영장이. 네. 그러면은 비해결이니까 체포도 의한 없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구속이 되면은 굳이 신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접수하면 되지. 예, 그때 되면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하, 예. 자기 친명기간 30명 되거든요. 친이낙연 기간 30명 되거든요. 그걸 무혈 입성을 하면은, 지금 이재명에게 공천권이 있으니까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구속돼 버리면 뭐 복종 공천이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아유, 정치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럼요. 그 지금 밖에서 적어도 자기들은 다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플랜 A인데 예. 만약에 10월 달에 구속 안 되면 그 다음 구속 시기는 한 3월 달 가야 되거든요. 이정도에서는. 예. 그럼 너무 늦어요. 그거는. 총선 4월 달이니까는. 네. 그래서 그때는 플랜 B는 12월 말에 그 구속이 안 되면 거사를 일으킨다. 창당을 한다. 아하. 그 플랜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늦어도 연말에는 창당을 하는 네. 거사를 일으킬 것이다. 자, 우리 송기호 대표는 민주당이 패배한 후에 움직일 것이다. 예. 진짜 기름장으로 보시네. 저는 제 방통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할 때마다 보면 민주당 의원 168명 다 이름 올리더라고요. 아하. 그런 걸 보면서 맨날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목소리 낼 때는 비명계 의원들도 또 확실하게 합의를 하지.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비명계에 대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런 점에서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지금 봤을 때 하려면은 진작에 등판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안 한 이상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무너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무혈 입성을 더 하지 않을까. 선거에서 진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낙연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낙연보다 더 아래 세대로 넘어가요. 또 그런 것도 예, 있지. 이낙연이가 나이가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예. 이낙연은 다시 그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이낙연이 다시 주도권 잡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이 나서거나 이미 나섰거나 나설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데 언제 나설 거냐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생각이 다르셔서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자유파의 대표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벤져스 세 분을 모시고 한 주의 정치 주요 핫 이슈를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토크 배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투TV의 금요일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5자 토크, 7자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중에 우리 세 분의 패널이 여러분들 이 댓글 중에 야 우리 못 따라가겠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댓글을 계속 보내주셔서 이제 경품도 드립니다. 아시아 투데이 3개월 구독권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시고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송교 대표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참 그 민주당 비판하는 건 쉬운데요.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는 한번 생각하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 세 명이 결국에는 이 우파 정당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좀 조만간 김기현 대표랑 또 만나는 행사 자리가 또 잡혔는데 거기서 좀 최대한 또 제가 목소리 낼 수 있으면은 좀 목소리도 한번 전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떤 소리? 어떤 사회를 맡게 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하시려고? 좀 잘해라. 김주환한테. 그래서 좀 뭐 여쭤보기도 하고. 우리 저 송기호 대표가 아주 참 편안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확 찌르는 게 있습니다. 네, 확 찌르는 게 있어요. 자, 지석이 대표. 예, 저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드리면 젊은 시각 이거 함부로 그러다 젊을 때 나처럼 인생이 망가지면은 평생이 마누라한테 평생 죽는 날까지 고생해.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저기 말고 좀 저기 하려니까 이제 걱정됩니다. 이걸 송교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아니, 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젊은 때 판단 잘해야 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진짜 우리 송기호 대표를 아끼는 형이시네. 그럼. 자, 송글건 대표님. 저도 해보니까 어디 정말 젊은 시각을 많이 알게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 보수 우파 진영하면은 좀 늙은 시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젊은 시각을 많이 저도 접하게 되고 또 우리 지식교 센터장도 센 이슈죠. 센 이슈. 정말 센 이슈를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답게 정말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머트 TV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기현 대표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댓글창에서 이런 댓글 올리셨어요. 김기현 만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사퇴 언제 할 건지.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했는데 또 댓글은 또 정반대로. 아니, 젊은 시각에 인생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실 정도라면은. 안 됩니다. 예. 매주 금요일 저희 자유우파 어벤져스 세 분 송국건 대표, 지석규 대표, 그리고 송기호 대표와 함께 토크 배틀 형식으로 해서 한 주간의 정치를 정리하고 또 우리 자유파 진영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3인 3색의 좋은 그 말씀들을 엮어내는 금요일 시간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2시, 화요일 2시, 수요일 2시, 목요일 2시 우리 자유파의 어벤져스 진행자들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다음 만날 것을 기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